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면쌤입니다. 먼저 힘들게 서류 통과하시고 필기까지 합격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모두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관문 통과하신 만큼 저랑 같이 면접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역시 1대1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 컨설팅 진행하실 경우에 여태까지 나왔던 인성기출 100제 제공을 해드리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기반으로 기출문제 추출해드리며 태도와 자세, 목소리까지 모두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로 나가는 주소 카카오 아이디 MGEDU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성면접, 토론면접, 상황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 특강을 모두 다룰 수 없어서 뒤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의사항 정도만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 일단 인성면접이고 뭐고를 떠나서 신한은행 자체에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스피치 학원을 가시면 가장 먼저 배울 게 메러비안 법칙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답변 같은 경우에는 논리는 단 7%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평가하는 요소에서 논리는 단 7%, 그럼 나머지 93%는 태도와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한은행에서 이 메러비안 법칙이 정말 다른 은행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인재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시종일관 자신 있는 태도와 큰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신한은행 이제 보내드린 분 보면은 정말 당당하고 어깨 딱 펴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면접에 임해주셨고 목소리도 또랑또랑 하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면접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성 면접 준비하실 때 그리고 그 외 신한은행 면접 준비하실 때는 늘 시종일관 자신 있는 태도로 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면접 지도해드리는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HES 기법을 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특히 신한은행 같이 정말 딱 논리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는 곳에서는 H, 이 헤드 두 갈씩이 가장 중요합니다. A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면접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경험부터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돼서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 말씀해 주시고 두 갈씩 말씀해 주시고 경험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 느낀 점, 그래서 입행 후 어떻게 할 건지 포부로 연관지어서 두 갈씩 경험, 느낀 점 혹은 입사 후 포부로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HS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정신과 주인의식을 중심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역량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창의적인 모습도 있을 거고요. 혹은 성실한 모습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도전적이고 그리고 정말 신한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자아를 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태도의 중요성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은행은 태도가 반이기 때문에 정말 늘 태도를 잘 갖춰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도 메뉴에 똑같아요. 시종일관 자신있고 큰 목소리 당당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하신다면은 실제 면접에서 단 한마디 하셨는데도 붙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금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앞서 국민은행 면접에서는 조금 쿠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쿠션 언어보다는 수치로. 근데 쌤, 주제가 당일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무슨 수치를 어떻게 말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한은행이 토론 면접을 보는 이유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한은행 면접 준비하실 때 기본적인 시사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 뭐 출산율, 아니면 그 외에 자동차 수라든지 그 외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시사 수치를 정리해줘서 그 정도만 암기하고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기구 들고 가잖아요. 받자마자 기본적인 시사 수치 정리해주셔서 이걸 암기해 가시면 어느
근거를 제시하실 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숫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현재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인 가구의 우리나라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훨씬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무난무난한 질문이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얼마나 토론을 진행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도 생각하셔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꼬리 질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답변을 마음에 들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말해요. 네? 마음에 질문이 안 되면 꼬리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런데도 고객이 화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그런데도 고객이 화내신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셔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 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말씀드리고 혹시 이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먼저 리스크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뭐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 역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고객을 만날 당시 사람을 만날 당시 어떤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했더니 고객이 만족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며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한은행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업하면서 비슷하게 있었던 케이스 같은 거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면접 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한은행 1차 면접 1대1 컨설팅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위로 나가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신한은행 어렵게 필기 통과한 만큼 면접도 꼭 합격하셔서 2차 면접 저랑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